3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 3.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내우와 우박, 국지성 호우, 폭설과 강풍, 황사입니다. 학습 목표 1. 내우, 우박, 국지성 호우, 폭설, 강풍, 황사 등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입니다. 악기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과 위험을 동반하는 궂은 날씨입니다. 이러한 악기상은 정확하게 예보하기가 어려운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악기상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기도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예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내우라고 합니다. 내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입니다. 공기가 국지적으로 가열되어 활발하게 상승할 때,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태풍에 동반된 강한 상승기류가 일어날 때 내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내우의 발달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적은 단계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따뜻한 공기의 상승기류와 차가운 공기의 하강기류가 공존합니다. 마지막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만 남게 되어 구름이 소멸하게 됩니다. 적은 단계에서는 강수 현상이 약하고 성숙 단계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이때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와 함께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내우는 국지성 호우, 우박,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해서 순식간에 큰 인명피해를 내거나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규모가 작아서 일기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눈의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우박이라고 합니다. 우박의 지름은 보통 1cm 정도 또는 그 미만인데 이보다 훨씬 큰 것도 있습니다. 우박은 기온이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범위의 정난운 상층에서 관행강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 빙정이 성장하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빙정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물방울과 합쳐져서 더욱 성장하게 되고 0도씨보다 따뜻한 곳에서는 녹은 빙정이 강한 상승기류를 만나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가 다시 달라붙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상승기류가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 빙정은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박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상승기류가 강하게 존재할 때 위로 높게 발달한 정난운 내부에서 빙정이 성장하여 우박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기온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범위의 상층 대기의 구름 내부에서는 그림과 같이 빙정과 관행강 물방울이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관행강 물방울 또는 차가운 물방울은 0도씨보다 온도가 낮지만 얼지 않고 그대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층 대기에는 물방울이 모여서 빙정으로 성장할 때 필요한 빙정 핵이 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강 물방울 또는 차가운 물방울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관행강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빙정에 가 달라붙고, 그래서 빙정은 그림에서와 같이 관행강 물방울의 수증기 그리고 물방울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빙정이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우박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초여름이나 가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여름에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지상의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빙정이 지상으로 낙하하다가 도중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박 현상은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수확 시기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비닐하우스, 건물, 시설 등이 파괴될 수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은 호우라고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동안에 30mm 이상 또는 하루 동안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또는 하루 동안에 영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지성 호우는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질 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이나 산 등의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 10분간 평균 풍속이 10m/s 이상인 강한 바람을 강풍이라고 합니다. 먼저 폭설은 겨울철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변질될 때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강풍이 발생할 때는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또한 봄철에 지표면 가을에 의해서 기층이 불안정해질 때 등입니다. 비닐하우스, 해안 양식장, 건물 등의 시설물이 파괴될 수 있고, 파도에 의해 선박이 파괴되거나 자초될 수 있고, 또 산간 지역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황하강 유역에서 불어오는 모래 섞인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이 흙먼지 황사는 중국 대륙에서 바람을 타고 떠다니다가 강한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흙먼지 황사에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섞여 있어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과 눈병, 알레르기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식물의 숨구멍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계 고장을 일으키는 등 정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야 하며 외출 시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발을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황사가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황토먼지가 생겼다고 무조건 황사는 아니거든? 우선 토양이 메마르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해야 하고, 이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먼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지. 이런 황사가 우리나라에는 봄에 찾아오는데, 그건 봄철에는 양쯔강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중국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이야. 또 봄은 겨울에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지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또는 건조한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상공으로 올라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운반된 후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을
황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황사는 주로 3월에서 5월에 발생을 합니다.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태평양, 멀리 북아메리카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사는 호흡기 질환과 눈병을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시정을 악화시켜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항공기 엔진 등의 기계장치를 고장시키고 반도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 자료는 19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연간 황사 발생 일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기간 동안의 월별 황사 발생 일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고비 사막, 그리고 내몽고 고원, 그리고 중국 북동 지역, 그리고 황토 고원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입니다. 중국의 내몽골 지역. 한때 초원이었던 이곳은 점차 건조해져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방목이 오랫동안 그 주요 원인으로 여겨져 왔는데 지구온난화가 사막화를 가속시킬 것이란 사실에 중국 과학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의 생활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마다 몇 미터씩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집이 모래 속으로 사라져간다. 야, 这个最少差不多7、8年了，是。就已经这样。这样，这个不该拆，拆掉之后啥子又朝前跑走了，就这么个事，这是扔的呢。我说有钱了，从盖一下房子，挪一下。 이 지역은 한때 맑은 호수의 마을로 유명했다. 주민들은 비옥한 땅과 초원, 맑은 호수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불렀다.都啥子卖掉了？10几年以前就水多，到就啥子卖都没有了。以前草场也好，现在就不行，养牲口都是喂料喂草，那个草就一提就掐着去喂牲口了。 황사 발생 일수는 어떤 변화 경향을 보일까? 그림 가는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도별 황사 관측 일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같은 기간의 월별 황사 관측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1번. 1960년 이후 황사 발생 일수의 변화 추세는 어떠한지 설명해 보자. 자료 가를 보면 1960년 이후에 황사 발생 일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자료 나를 보면 황사는 여름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관측이 되지만 특히 3월에서 5월의 봄철에 관측일 수가 많습니다. 중국 내륙의 황사 발원지는 겨울 내내 지표가 얼어 있다가 봄철이 되면 지표가 높게 되는데 이때 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황사 발원지에 상승 기류를 타고 황사 먼지가 상공으로 상승하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마침 한반도에 하강 기류가 형성되었을 때 한반도에 황사가 발생되게 됩니다. (3번) 황사주의보나 황사경보가 발표됐을 때 주의사항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기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내외의 발달 단계 중 천둥과 번개가 발생하는 단계는 언제인가? 성숙 단계입니다. 2번, 폭설이 내린 날의 위성 영상을 검색하여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 어디인지 토의해보자. 그림은 2016년 1월 24일에 제주도 및 호남 지방에 폭설이 내렸을 때의 기상위성 영상입니다.